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게임 체인저 남다른 촉으로 판을 흔들 시그널을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게임 체인저라서 뭔가 새로운 이슈, 판을 흔들 이슈를 좀 던져 주십사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국회에서 내일에 그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좀 민주당 시끄러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소위 친명계 예. 그쪽 당원 강성당원들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네. 이제 부결을 시키자. 또 문자 폭탄을 전 의원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부결시켜야 된다.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당신에 대해서 아주 심판을 하겠다.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가결표 던지는 의원 색출하겠다. 그리고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던데 이거 좀 과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욕설이나 예. 또 윽박지름 실제로 본질은 폭력적이라고 할 그런 언동들은 그 전에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예. 소위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의 큰 문제가 개딸들로 통칭되는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네. 강성 지지자들의 그 일그러진 행태들, 그런 반민주적인 폭력적인 행태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고쳐 나가야 되느냐, 예. 또는 뜯어 고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현안인데 하나도 못 고치고 이제 이번 사태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의원님도 문자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결을 해라 이런 식의 문자들이 좀 많이 오는 상황인 건가요? 예, 부결을 해라.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읍소하듯이 예. 제발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사정사정하는 그런 문자로 쓰는 분들도 있고, 네. 또는 아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윽박 지르고 겁박하듯이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보니까 문자를 이렇게 보내놓고 답장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공개를 하는 식으로 지지자들이 뭔가 부결에 찬성한 의원 그리고 답을 하지 않은 의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그게 왔어요. 예. 며칠 몇 시까지 답을 해라. 네. 이거 가결할지 표결할지, 예. 부결할지 안 하면 가결하는 것으로 알겠다. 이런 식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답을 안 주면 이때까지 네. 답을 안 주면 그냥 부결 네. 가결로 알겠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예.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꾸도 그전 같으면 제가 뭐라고 좀 하겠는데 네. 저도 바쁘니까 좀 대꾸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지만 이제 이분들이 그런 명단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올리고 네. 이제 더 압박을 가하겠죠. 심지어는 그 해당 지역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예. 그런 데 가서 항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가. 네. 지금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자들이 압박하는 것과 더불어서 친명 지도부에서도 부결을 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사실 그 비공개로 진행하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공개적으로 마치 당론으로 부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그게 상황일까요?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렇게 이제 당원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예.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몰상식한 또 국회법의 취지나 규정 이런 또 선진 정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트레이닝도 안 돼 있고 국회의원 됐나 네. 할 정도의 좀 몰상식한 그런 운동을 하는 일부 의원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예.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고 자기 정치하는 거죠. 오히려 지지자들의 어떤 그것만 그렇죠. 의식한 행동이다. 이재명 대표를 진짜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단식건과 관련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말하자면 부추기고 네. 그들의 나중에 또 당내 선거나 등등이 필요할 때
뭐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거 아닌가 미뤄 짐작이 됩니다. 콕 집어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셨는데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어제 지지자들이 연차를 내고서라도 내일 국회에 나와야 한다. 뭐 인간띠 두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뭐 이런 행태를 독려하는 것 자체가 아니 조금, 도대체 그건 정말 상식에 반하는 또 예의도 없는 그 언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국회의원들을 그러면 겁박을 해서 그 표결하는 것을 강요를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뭐 상대당 의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당 소속의 의원들한테 심리적 또는 여러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들을 뭐 부추겨 가지고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다. 매우 안 좋은 것이고요. 안 좋은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예, 아마 표결을 하기 위한 본회의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도 있을 텐데 지금 원내 지도부가 뭔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조금 이제 그 연구 모임 중심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듣고 있긴 한데요. 지금 뭐 당 내에서는 당론 정하자 이런 기류가 좀 강합니까? 아니면은 자율투표로 가야 된다 이런 게 강한 상황입니까? 뭐 그런 일부 이제 지도부 중에 일부 최고위원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론으로 또 해야 된다. 의원들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건 원내대표한테 받았는데 원내 지도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고 의원들에게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뜻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 제 입장을 얘기했죠. 이거는 뭐 국민과의 약속인데 예. 그 이 약속을 뭐 부결로 당론을 정한다면 진짜 이거는 저 완전 블랙 코미디다. 그건 아예 그러면 내놓고 뭐 약속을 뒤엎겠다고 하든지 네. 뭐 그렇지 않고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뭐 부결한다든가 검찰의 포갑이 어떻다 이런 건 구차스럽다. 구질구질하고 그러니 아예 정직하게 국민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든지 아니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고 그러면 부결로 당론을 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약속이라고 하신 거는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여러 차례 했죠. 지난 예.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국회의원들의 그 불체포 특권은 특혜니까 네. 저 폐기해야 된다. 예. 그리고 폐지해야 된다. 약을 여러 번 약속을 했고 지난 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했고 저희 당도 대선 공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했었고.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실 강성 그 친명계 의원들은 표결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때 좀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회기 중에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 대표가 먼저 나서서 그냥 이 표결에 대해서 그냥 가결해 달라라고 먼저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리더십을 대표가 보여야죠. 저도 여러 차례 그 언론을 통해서나 또 대외적 뭐 이런 SNS를 통해서도 제 의견 표명을 했지만 네. 지금 일부 당내에서 오히려 당론이 지금 그 불체포 특권 포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그 표결 절차가 들어가면 가결시키고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일부 의원이나 당내의 당원 중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당론을 뒤엎는 언동을 한다든가 네. 부결시키라라는 주장을 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건 내 뜻은 저 표결 절차 비회기 때는 당연히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건 예. 뭐 저 영장 심사 받으러 가면 될 일이고 네. 회기 중에는 당연히 그 체포 동의안 표기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당론으로 가결해달라라고 해서 가결시켜달라고 하고 다음에 더 이상의 이론이 나오지 않게끔 정리한 다음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게 온전한
대표로서의 리더십이고 예. 당내의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묵묵부답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일단 그걸 보면 예.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뭐지? 라고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시중에는 많은 수의 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은 자신이 구속을 피하려는 방탄 단식이다. 예. 이렇게까지 상대당이나 네.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네. 당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그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 대표로서 그 얘기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매우 좀 그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대표의 단식 자체가 그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좀 확산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실제로 보시기에 좀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 인간적으로야 예. 단식이라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단식을 장기간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몸이 어쨌든 초췌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죠. 예. 그러한 어떤 정서상 그런 뭐 안타까움이 그렇다고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국회의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원으로서의 그런 소신 네. 생각을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보면 네. 동정론이 확산돼서 결국은 부결될 것이다. 압도적으로. 예. 근데 그건 제가 볼 땐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제 병원에서 이 대표 만나서 단식 만류를 하기도 했고 뭔가 상당히 이제 대선 과정에선 대립했던 두 사람인데 뭐 친문계가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계조차도 이 대표의 어떤 단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좀 지지를 하면서 이 정부와 맞서 싸우자 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당내 친문들도 약간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은 불결시키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뭐 있거든요. 당내에 이제 친문계라고 있다면 예, 그분들도 많이 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문계라고 해서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는 아닌 것 같고 그 중에도 일부는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워진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그 병원에 찾아가서 위문을 간 거는 뭐 인지상정상 그럴 수 있죠. 예, 뭐 같은 당의 원로로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대표가 어쨌든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네, 의문은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각도의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이제 행사 때문에 네, 9.19 방문을 행사 해서 때문에 예, 오셨죠. 예, 서울에 방문을 할 일정이 있었어 할지라도 위문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보다는 그냥 전화 정도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예, 적절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당의 원로이지만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도 네, 당내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생각들이 있고 예, 그런데 그 전직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를 위문을 가서 마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당내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당 밖에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예. 게 저 생각입니다. 뭐 그런저런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을 뭐 문 전 대통령도 뭐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식 중인 뭐 이전 이 대표에게 전화도 한번 했었고 어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나요? 뭐 정확히는 제가 뭐 그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뭐 이제 언론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어떤 그 영향도의 지분을 넓히고자 뭐 또는 친문계의 결속이나 네. 또 지분을 확장하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분석하는 그 기사도 봤습니다. 예. 근데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당의 원로이고 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 직전 정권인 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또는 그 국정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현 정권의 대립이다, 충돌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어쩌면 그 동병상련적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작용했을 수도 있고 아, 뭔가 검찰 수사가 향하는 것이 이제 전 정부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런 대표다 반감이나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제가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라면 아니 도대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이끌었고 코로나라는 그러한 그 전대미문의 과정을 네. 국가적 재난 사태를 한 3년 넘게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그 선거 관리를 통해서 정권을 이양을 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정을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실정을 직전 그 문재인 정부와 대비해서 지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침 어떻다 뭐 이런 것으로 책임을 떠미는 듯한 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걸 유쾌하게 바라보기는 어렵죠. 예, 이런 것들도 예.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당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의 원로로서 예.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또 병원까지 입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랄까 뭐 그 그런 성격, 생각 예. 인격 네.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직접 단식을 만료하긴 했는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뭐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뭐 혹시 단식을 그럼 중단할 만한 명분? 일단 표결이 내일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뭔가 중단을 할 수도 있을 건지 언제쯤 이게 이 단식이 좀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건 그 뭐 단식의 조건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것인데 예. 윤석열 정부가 쉽게 또는 어렵게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이런 관심도 아예 그 안 갖고 예, 그렇죠. 또는 어쩌면 의례적인 그런 상투적일지언정 상대 정파의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고 그러면 저 위문이라도 하고 위로도 네. 하는 멘트라도 하는데 오히려 뭐 심지어는 뭐 조롱하는 듯한 또는 뭐 일부러 무시한 듯한 태도를 짓는 걸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내건 여러 가지 그런 그 국정의 실정 이런 거를 전면 바꿔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주는 걸 계기로 해서 단식을 중단할 수는 없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의 원로들도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와서 중단을 권고했고 네. 또 국민들도 그렇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국민들도 더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많고 네. 쌓여 있는 민생도 많고 예. 정기국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해서 오랫동안 가면 전국이 풀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물론 이거를 푸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좀 했으면 좋겠지만 네.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면 원내 제1당으로서의 오히려 주도적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푸는 걸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냥 푸는 것으로 하면 네. 어떨까. 그렇다면 지금 단식을 뭐 별다로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만두는 것이 명분이 없지 않냐. 예.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멈춰 서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멈춰야 스스로 용기를 내서 예. 그 멈추는 것이 전국을 풀어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또 제출을 해서 내일 체포동의안과 해임 건의안이 같이 표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도 가결이 되어 봤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실제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뭔가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야3당이 뭐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이제 가결이 되었다면 그것 정도도 일단 이 대표의 단식 중단 명분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자그마한 명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뭐 그걸 안 받을 것이 뻔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의 단식 중단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명분으로 삼지 말고, 네. 오히려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전국을 푸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나서겠다. 그리고 본인이 놓여 있는 사법적 이 의혹 부분은 가결 절차를 거쳐서 네. 영장 심사를 받겠다. 그래서 그 무고함을 직접 판사 앞에서 입증하고 영장 기각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원칙대로 또 대의 명분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 헤쳐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은 몇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표가 스스로 가결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먼저 내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런 게 당내에 조금 의원님들 중에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지금 있는가요? 당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명분에 공감을 하거나 안 하건 간에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의원들은 없지요. 예. 우선 이재명 대표의 건강도 걱정되고 또 전국도 날로 꼬여가고 뭐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내 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도적으로 푸는, 예. 주도적으로 푸는 네. 그 리더십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뭐 한두 번 또는 하루 이틀에 전국이 다 풀릴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대의 명분에 맞게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 부분은 원칙대로 네.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서 가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영장 심사를 받아서 기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전국은 전국대로 우리가 끈기 있게 예.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의 의원들, 여기가 대표적인 이제 친명계 그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김남국 의원도 코인 논란으로 일단 무소속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스피커로 앞장섰던 초선 의원들인데 여러 가지 구설에 많이 오르는 이런 상황, 그리고 친명계로 좀 대표되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뭐 후배 의원들이고 예. 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예. 또 당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나 타격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중자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또 자신을 뒷받침하는 지지자들이 어떻다 하더라도 국민 평균적인 그런 상식에 자신의 그 감각을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예. 오류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의석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다시피 지지층만 좀 바라보고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의원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이게 당에는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뜻, 또 상식, 또 이해 충돌하면 조정해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인데, 어느 특정 그룹 계층들만 대변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다 보면 네. 이제 외골수로 빠지게 되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민심과는 동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저 우리가 정치인들이 민심을 멀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결국은 민심으로부터 도태되게 될 것이다. 네. 축출될 것이다. 라는 점을 예. 정치인들은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도 상당히 속내는 시끄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는 뭔가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기대를 하신 대로 이제 뭐 가결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 일단 내일 표결이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가정을 전제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내일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대로 해서 친명계 대표 이재명 대표로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좀 강한데 그럼 어떻게 당내에 보세요? 하여튼 심각한 분란이 생길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요. 예. 뭐 가결이 된다고 해도 그렇고 예. 부결이 된다고 해도 그렇고 왜냐하면 생각이 워낙 다른 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접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지금 묵묵부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내일 표기 절차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뭐 부결이 된다고 해도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고 뭐 침묵한다기보다는 뭔가 이 당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한 행동에 더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까요? 우선 저 개인적인 예. 다른 의원들을 뭐 제가 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니 국민한테 우리가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네. 그걸 그동안에 몇 번씩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어서 번복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방탄정당, 내로남불, 네. 위선적 이런 것들이 아주 고착화된 우리 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고 이를 벗어났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믿고 저희들한테 표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이죠. 예.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이거든 저거든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의원총회를 하면 이런 목소리 당연히 내실 거죠, 의원님께서는. 저는 뭐 이미 저 언론이나 예. 뭐 SNL 통해서 입장을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의원총회에서 제가 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당내에 또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소리가 또 제가 또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 제 입장이 어떻다는 건 다 거의 뭐 공지 사실이라고 할 정도로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안 하는데 뭐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그 정도로 어떤 지역을 꼭 집어서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기에 지금 이 상태로 이제 현재 여당 대표 체제와 야당 대표 체제로 치렀을 때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어떤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 국민의힘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수도권에 특히 없다. 네. 이렇게 좀 뭐 자탄하는 분들을 봤어요. 예. 근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엄살인지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역 의원은 민주당이 훨씬 많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 분위기는 만연합니다. 무슨 만연한 분위기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당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믿어요. 알아서 잘못해주기를. 저쪽도 네. 알아서 헛발질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예. 그 헛발질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못 죽을 써도 네. 저쪽이 더 죽을 쓸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한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 희망의 등대예요.
희망의 그리고 저쪽 등대니까. 국민의힘 분들한테 또 들어보면 예.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제 민주당이 희망의 또 등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를 상대방을 희망의 등대로 생각을 하는데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안 그렇죠. 정치 혐오만 늘어가는 것 예. 같은데요. 반감이 두 당에 대한 반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 제 앞에서 두 당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들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심판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예. 아니면 두 당에 대해서 다 그냥 퇴출 명령이 내려질지는 사실 그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총선 체제로 좀 빨리 접어든 것 같아요. 오늘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해서 입당식을 가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은 게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했던 고위직 인사 또는 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던 민주당 소속 출신의 이제 단체장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는데 이런 움직임으로 약간 외연 확장하겠다. 저쪽 당이 먼저 나선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금 뭐 대응이 좀 늦는 것 같다거나 이런 좀 걱정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당은 뭐 이재명 대표 당대표의 단식권으로 예. 모든 이슈를 다 거기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의원들이 만나면 이 총선 어떻게 치르냐 이런 전략이나 외부 인사를 훌륭한 사람을 영입하느냐 이것보다는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문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당장 있는 구속영장 청구 또 표결 절차 네. 또 영장 심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주 화제이기 때문에 사실 뒷전을 미루는 것인데 예. 사실 정작 해야 될 내부 혁신이라든가 네. 내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다 밀어놓고 있는 상태죠. 아, 블랙홀처럼 뭐 단식 이슈가 다 잡아먹은 상황이어서. 그것 때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네. 이재명 대표의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걸 반대를 줄곧 해왔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사퇴를 빨리 해달라라고 했던 것인데 네. 그게 지금 어쨌든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이상민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일단 표결이 진행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약간 뭐 당 내에서는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모셔서 그 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